중입자 치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입자 치료 기계가 우리나라에도 세브란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중입자 무거운 파티클을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죠. 고전적인 방사선 치료는 원자가 있으면 거기에 전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지만 중입자는 그 핵에 있는 무거운 입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치료법보다는 좀 많이 다른 방사선 계열의 치료법 중에는 제일 하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간과 부지, 빌딩 이런 게 필요하죠. 최고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치료법인데 의외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유럽 쪽에, 독일 쪽에 있고 일본에 있는데 미국에는 또 이걸 안 써. 그래서 아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거 왜 좋다면 안 쓰지? 뭐 이런 의문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암 치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되면 이 중입자에 대한 어떤 치료가 왜 보편적으로 많이 퍼지지 않았는지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암 치료라는 게 19세기 말부터죠. 수술,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은 국소 치료거든요. 국소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막다트리게 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발을 잘하더라. 그래서 재발을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근치적인 수술법이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됐어요. 20세기 초반에. 근치적이라는 게 뭐냐? 뿌리채 뽑는다는 얘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이 덩어리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을 넓게 해서 제거하고 림프절들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박박 긁어서 최대한 뿌리채 뽑는 개념으로 수술을 하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초기 암들은 근치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림프절에 전이가 돼 있거나 또는 원격 전이가 돼 있는 경우 근치적인 치료를 해도 생존율에 별 영향이 없더라. 여기에 큰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20세기 중반에 도입이 돼서 그때 당시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최신 의학이었어요. 방사선이. 거기에 좀 많은 환상, 희망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이 방사선 치료도 국소 치료의 일종이고 국소 치료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재발과 전이가 컨트롤하기 힘들더라.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신 치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항암제들이 등장하면서 항암제가 이런 전이 재발된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암 치료는 개념이 처음에 국소 치료에서 이제 시작됐지만 의학이 발전하면서 암이란 병 자체는 결국엔 전신질환이라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항암, 요즘에는 항암 말고도 어떤 세포치료, 면역치료 이런 전신치료 약 방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은 전신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전이암, 재발암인 경우는 1차적으로 전신치료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전이암인 경우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항암 치료, 항암 주사,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소 치료들은 어떤 거기에 플러스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입자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초기암은 수술이든 고주파 용해술이든 뭐든지 간에 다른 국소 치료법을 냈을 때 중입자랑 결과가 어떨 것 같냐? 그냥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비싼 중입자를 때릴 그게 있나? 뭐 이런 게 되어버리고 전이암인 경우 중입자 가지고 열심히 때린다고 이게 암 치료 어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까? 별로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입자 치료법이 사실은 애매해요. 이 적용하기가. 그래서 그런 한계점과 애매함 때문에 많이 퍼지진 않았다. 중입자 치료는 굉장히 적응증을 좀 신중하게 그 다음에 그 주치의 선생님과 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지 말고 좀 합리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